댓글인데 네. 신부가 그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댓글입니다. 흔히들 베트남을 모계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요즘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거의 반대적 사회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남자 위주라고 교육하면 받아들여질까? 여자들이 한국이 좋아서 국제결혼한다? 이것은 표준 답안일 뿐이고 진실은 어떠한 이유건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베트남은 북부는 북의 사회, 남부는 목의 사회 느낌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돈계 사회 성향이 강하다. 그 집안에서 남녀노소를 떠나 돈 버는 사람 목소리가 가장 크다. 그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암만 그래도 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머니가 그 집에서 돈을 잘 벌어요.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머니가 사업하시는 분들, 어머니가 시장에서 하다 보니 그 어머니 파고 제일 세잖아요. 그 집은. 아버지는 샷단면일 수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가족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자, 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신분이 상승이 된다 소리를 자주 했을 거예요. 그 왜 신분이 상승됩니까? 아, 그 집에 이제 좀 돈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겠네, 이 이유잖아요. 자, 처음부터 신부들이 옛날에는 못 사는 신부들이 한국 결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못 사는 신부들 중에도 결혼을 하지만은 꽤 어느 정도 중간층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층 사람들은 어차피 신분 상승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우리 설 연휴잖아요. 12월 말부터 2월달 이 사이에 한국에 가서 돈 벌러 갔던 장인 장모들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시기인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요 설 전 지금 한 달 여년 동안에 아마 베트남 저 지방으로 가면은 집 수리하는 집을 새로 짓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집을 다시 수리하고 집을 안에 내부를 막 바꾸고 아니면은 심지어 금목걸이 금팔찌하고 동네에 좀 어시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왔다는 식으로 어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이제 무시 못하는 이런 지위 상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도 자 모계사회 북계사회 이 남쪽이 과거에부터 모계사회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는 베트남은 엄연히 북부든 남부든 전체적으로 혈통은 북계사회입니다. 근데 부모 아버지들이 일할 게 없다 보니까 집에서 어영부영 놀았던 사람이 과거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혼자서 열심히 하고 뭐 쉽게 말해서 심지어 뭐 물고기 사다가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사람, 야채 좀 사다가 시장에 나가 파는 사람, 집에서 뭐 만들러 갖고 시장 나가 파는 사람. 어머니들은 무조건 뭐라도 열심히 막 해서 벌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모계사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는 북계사회죠. 지금은 이제 남부지방 가도 아버지들이 그냥 노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일부 조금 있는데 다 아버지들도 다 일하고 이제 왜? 할 일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도 똑같았잖아요. 자, 근데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농사를 지도 전부 다 손으로 농사 짓다 보니까 남자들이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손으로 하는 농사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 모내기도 한국은 모내기를 하지만 여기는 씨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려버리죠. 그리고 농약도 많이 안 짓고 피도 많이 안 뽑고 그리고 벨 때 사람 손으로 베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트랙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쭉 베주고 수수료 자기 딱 떼버리고 딱 주고 가버리니까 굉장히
농사하는 게 편한 데가 베트남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간에 소출 많이 나게 하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만은 여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 요즘은 남자들이든 어머니든 돈을 버는 사람이 그 집에 중심이 되는데, 한국 결혼한 신부가 딱 있잖아요. 한국 결혼한 신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이든 다른 나라에 결혼한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신부 중심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있는 집들은 안 그래요. 신부가 있는 집들 중에는, 있는 집 중에서는 이 신부가 결혼했다고 절대 아버지 위에 못 올랐습니다. 부모가 더 경제적으로 많을 때는. 근데 없는 집에서는 신부가 반드시 제일 중심으로 위로 올라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사실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지금 굳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에는 무조건 돈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신부들도 결혼해서 어차피 갈 거 좋은 신랑 만나서 가고 싶고 행복한 가정 누리면서 이제 이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랑이 또 문제가 있으면 안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직도 일부 돈 때문에 무작정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딱 도착하는 순간에 돌변하는 신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이 결혼 기간 중에 가려내줘야 되는데 안 가려내주는 결혼 업체가 잘못이고, 결혼시키는 사람들도 그걸 찾아내줘야 되는. 근데 신부들은 돈 때문에 가는 건 맞지만은, 기왕 결혼하는 거 좋은 신랑 만나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한국이란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그 목적 플러스 돈이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돈 한 가지만 가다가 지금은 딱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부들도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그 한국이란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용돈도 한번 보내주고, 부모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여행도 시켜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응? 근데 암만 돈 있는 집이라도 뭐 장인 장모 한국 구경 안 시켜줘요? 그러고 장인 장모들 용돈 한 번씩 안 드려요? 용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오늘 딱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데요. 설 때 베트남에 무슨 돈을 100만 원씩을 보내줍니까? 설 때 그 돈 다 어디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보낼 거 설 때 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설 때 쓰고 나머지 집에 또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이런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부모들도 한국 사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 베트남 신부들이 첫째 결혼한 이유는 돈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 돈 플러스 좋은 신랑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지금은 거의 80, 90%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선 볼 때도 신부들이 신랑이 아닌 신랑 잃어서 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할락하고, 외모가 못생겨도 안 할락하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좋은 신랑 만나고 싶은. 그러면은 무조건 돈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면 신부들 아무나 막 가려고 그러죠. 신랑분들도 요즘은 여성분한테 퇴짜 먹는 사람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신부들도 이제는 좋은 신랑 만나서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는. 대신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니까 그건 신랑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신랑분들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무조건 진리입니다.